북한에서 하루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 밤이면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살며 버티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도 어렵게 탈북하신 박중식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중식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하루 한 끼 어렵게 먹으며 생활하다 한국으로 탈북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박중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서울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어머니와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북한에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탈북을 무려 2번이나 했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탈북을 2번이나 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저의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제 나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고 자라셔서 툭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곤 하셨죠. 그러다 시장에서 일을 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를 처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키가 작고 아담해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셔서 아버지가 첫눈에 반하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굶기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겨울철 아버지께서는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일하셨고 밤에는 수공업으로 손바느질 뜨개질 등 부업을 하시며 이중으로 돈을 벌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부업이 때론 없을 때면 두부와 김치를 가지고 나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제가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저를 엘리트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한테는 상장수여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아오곤 했었습니다. 집에서 상장을 가져가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힘이 난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일을 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나 어머니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노동 현장에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은 정말 힘들고 일이 고되었습니다. 때로는 발목장으로 가서 일하고 다른 날은 광산 주변 심부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돌 깨기, 모래 나르기, 벽돌 굽기 같은 단순 노동이었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온 몸에 멍이 들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옥수수 또는 쌀 1대 정도 되는 양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 쌀을 받고 나면 저는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으면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삶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처럼 노동 현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학교를 가는 동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먹고 살기가 급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기에 빨리 노동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며 저녁에 어머니와 먹을 쌀을 배급받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서 싸온 감자를 먹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저를 항상 도와주시며 같이 일하는 아저씨께서 저에게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죠. 집에서 혼자 사는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학교는 왜 안 가는지. 저는 아저씨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열심히 대답해드렸어요. 그러자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의 친구가 최근 탈북을 했는데 전해 들은 소식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전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교까지 갈 수 있다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일하는 것만큼 일을 하면 어머니까지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국에 가면 내가 어머니까지 부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랬습니다. 지금은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한국에서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 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조금의 용기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도무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야 하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일을 마친 후 저에게 돌아온 건 쌀 한 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가야겠다, 한국으로 당장 가야겠다, 가서 내가 어머니를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쌀 한 줌을 가지고 집으로 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먼저 가서 돈을 많이 벌어두고 있을 테니 3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떨구시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저는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중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이 목숨을 건 도전을 했습니다. 산을 타고 9시간을 걸으며 중국으로 향했고 압록강에서는 끝없는 수영을 하며 강을 건너왔습니다. 물 밑으로 몸이 빠질 것만 같았고 돌덩이와 나뭇가지는 제 몸을 쓸고 갔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강을 건넜고 러시아,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한국 국정원으로 달려갔고 저의 상황을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긴 면담을 끝으로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임대주택을 배급받았고 저는 그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난방이 되는 집이라니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 이것이 현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또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변기라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겨울이 오면 항상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겨울 내내 가스가 끊기지 않고 난방이 되니 추위에 떨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원룸의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충격도 잠시. 저는 북한의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에 공사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3년간 일하며 돈을 마련해 탈북 브로커를 고용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이용해 어머니께 압록강에 있으라고 말한 뒤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만 겁이 났던 어머니는 본인은 무서워서 못하겠다며 망설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먼 압록강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와 숨막히는 추격으로 저는 산속 오두막에 하루 종일 숨어 있다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와 같이 탈북 브로커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어머니 둘 다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서울에 있는 저의 원룸을 보여드렸고 어머니께서는 3년 만에 저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바로 따뜻한 밥을 대접해 드렸고 지금은 자가용도 있어 어머니와 바람을 쐬며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어머니도 처음 본 한국 서울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큰 눈으로 계속 구경을 하셨습니다.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전부 보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며 더 좋은 집과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며 다시 학교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 희망이 보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식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중식 씨의 꿈을 정말 응원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